뻔한 주식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 계좌를 바꿔줄 압도적인 인사이트, 주식 투자 참교육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주식 투자 참교육의 진행을 맡은 양태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주식 투자에 대한 참교육을 해 주실 수 있는 가능하신 자격을 갖춘 두 분을 모셨는데요. 우리 김문석 대표님, 박윤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살아났어요. 네, 파일럿으로 이 프로그램 지난주 중단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이상한 방향으로 좋아가지고 네. 저희가 살아났습니다. 칭찬이죠. 칭찬이죠. 팝콘 터졌대요. 아, 그럼요. 칭찬이죠. 어떠세요? 이 프로그램 이제 본격적으로 정규 방송으로 시작을 하는 건데 우리 두 분 짧게 어떤 소감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1호 전문가이신 김문석 대표님. 저희가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한 주의 출발을 앞두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정말 중요한 한 주간의 전략을 제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네. 좀 의미 있는 내용으로 잘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홍일점이시죠, 박윤진 대표님. 전 진짜 주식으로 참교육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었는데 네. 어떻게 이런 컨텐츠가 지금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돌풍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끝났죠. 일단 종영됐죠. 네, 종영됐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거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네. 여기서 돌풍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좋습니다. 네. 돌풍을 만들어 보자. 네. 와, 포부가 네. 정말 남다른 것 같은데요. 자, 참교육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스타트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입니다. 불편한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6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거래소 시장에서 무려 58조 7천억 원, 반올림하면 한 60조 원을 매도를 했는데요. 그 매도의 원인이 본의 아니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을 하면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바람에 그 비중을 맞추려고 판 거다. 한마디로 리밸런싱을 한 거다라는 원인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6월 말부로 리밸런싱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 7월 달이 되면은 매수가 들어오든지 매도가 멈추든지 해야 되는데 이번 주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3일 동안 외국인들은 여전히 거래소에 무려 9조 4천억 원 매도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리밸런싱이 아니고 시장의 단기 고점을 의식한 건지 아니면은 어떠한 이유인지 저는 그 이유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슈로 뽑았는데요. 우리 두 분의 고견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김문석 대표님. 네. 왜 판 겁니까?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네, 왜 판 거죠? 왜냐하면 저도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네네. 그래서 6월 달은 그렇다 치고 네. 왜 7월에도 팔아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서 네. 미리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제가 외군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좀 셀코리아 성격도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조적으로 어쨌든 간에 6월 달은 반기 리밸런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채권, 주식 또 주식 안에서도 선진 증시, 뭐 이머징 증시에서 비중을 좀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네. 6월 달에 외국인들 매도가 굉장히 나올 물량이 지금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6월장이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7월 달은 이제 리밸런싱 끝났으니까 좀 뭐 하다 못해 네.
팔자는 멈추지 않을까라 생각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3거래일 동안 거의 10조 가까이 때렸고요. 그래서 왜 팔았을까라고 봤더니만 때마침 근데 최근에 좀 잡음이 그 미국 시장 내에서도 보면은 약간 AI 관련주들 즉 빅테크주들 좀 팔아서 이 물량이 바이오라든가 아니면 뭐 월마트 같은 내수 쪽으로 약간 돈이 움직이는 모습이 최근에 포착됐거든요. 이 부분하고 지금 한국 정시도 좀 개를 같이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단 외국인들의 눈에는 최근에 AI 투자 관련된 약간 잡음 얘기들. 특히 보면은 지금 AI 관련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으로 지금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싸게 지금 자꾸 이 뭐 GPU든 HBM 사가지고 투자하는 게 올바른가, 네네. 이게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약간 거기에 대해서 좀 시장이 불신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정시 내에서도 일부 빅테크주들 좀 때려서 약간 안전한 자산 쪽으로 좀 이동하는 걸로 봤을 때 한국 정시도 우리 뭐 한국 정시도 반도체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좀 개를 맞춘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국 정시만 비싸서 판다 이런 관점은 아니고요. 네네. 전반적으로 빅테크 쪽에서 자금을 좀 빼는 흐름들이 한국 정시도 좀 연동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파는 거에 대한 추정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식을 팔고 돈을 뺐으면 이 돈이 어디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반도체 섹터에서 비중을 줄였다? 그러면 여타 섹터로 돈이 흘러가는 흐름을 추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그만큼의 돈 6월 달에 거의 60조 그리고 7월 달 3일 만에 거의 10조 가량의 매도가 흘러들어간 섹터 증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박윤진 대표님, 네. 이 돈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박윤희 대표님 주머니에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매도해가지고 매도한 돈들이 어디로 나갔느냐, 네. 어디로 갔는가. 네, 진짜 그거는 제가 일일이 알 수는 없죠. 하지만 네, 중요한 것은 아직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건 아니구나. 나간 건 나간 거고 그 돈들이 지금 어디가 있냐라고 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다우지수 진짜 사상 최고가예요. 네. 미쳤어요. 지금 나스닥은 좀 조정인데 네. 다우는 지금 미친 상승 나온 거거든요. 완전 사상 최고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전통산업. 예를 들어 전통산업 안에는 뭐 금융 섹터가 있고요. 또 뭐 이제 굴뚝산업이라고 하는 산업 섹터 또 소비재 쪽 분야도 있지만 제약 바이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그런 쪽으로도 돈이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 적어도 우리 K 증시에는 들어와 있는 건 아니구나. 그 돈들을 빼서 우리 다른 섹터로 간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일단 환율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1,500원대가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달러를 사고 원화를 두르게 팼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팔고 나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빠져나갔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증시에서 돈을 뭐 판 다음에 다른 섹터로 간 게 아니고 본국으로 환류화되는 과정을 가져갔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 실제적으로 우리 증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 않나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우리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 말씀을? 근데 뭐 항상 보면 외국인들이 네, 뭐 사실은 우리가 작년 4월 달에 코스피가 2,200이었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한 4,000포인트까지 뜰 때 네, 외국인도 계속 팔았어요.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얘네들이 판다고 해서 우리가 뭐 꼭 얘들이 진리다라고 볼 필요는 없고 네. 다만 이제 워낙 지수도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팔다 보니 여기서는 좀 부담이 되긴 된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이지.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너무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코스피 구성 기업들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이 없다면 네. 저는 좀 솔직하게 걱정을 하긴 할 것 같은데 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래도 지금 보면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주식을 통틀어서 제일 싸거든요 지금. 그렇죠. 하다 보니까 얘들 팔다가 나중에 좀 후회하겠구나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팔다가 후회할 수 있다. 네. 뭐 작년에 2천, 3천에서 팔았으니까 그렇죠. 뭐 지금 팔았는데 또 막 11,000, 2천 가면 근데 워낙에 비중이 후회하겠죠. 많잖아요. 아직 갖고 있는 게. 그렇죠. 예, 팔아봐야 뭐 엄청나게 판다 그래도 한 1% 정도 비중 줄인다고 하게 되면 이게 또 충격을 주기도 해요. 그 정도로 비중이 많은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좋아요.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누는 마지막 이 포인트를 하나 좀 잡아보도록 하겠는데 주식 얘기했죠. 현금에 대한 플로우를 이야기를 했죠. 환율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했습니다. 그럼 금리 이야기 잠깐만 하고 갈게요. 박윤진 대표님. 네.
단도직입적으로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금리 인하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죠. 단도직입적으로 네. 금리 인하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그냥 결론만 이야기할게요. 네. 2026년에 금리 인하도 금리 인상도 없고 네. 동결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결. 네. 근데 이 나는 동결이 지금 순간 예. 박윤 대표님하고 저랑 네. 궁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요?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계세요? 혹시 이제 금리 물어볼까봐 아, 인상 얘기할까 인하 얘기할까 하다가 인상도 인하도 없을 것 같다 얘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진짜로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저는 궁합을 한번 봐야 여기에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숨은 음. 의미가 있어요. 금리 동결에. 동결에. 지금 케빈 워시가 지금 FOMC 의장으로 오면서 네. 연준 의장으로 오면서 사실은 이야기가 이 사람 굉장히 매파적이구나 음. 하면서 사실 소문이 뭐냐면 거의 금리가 인상될 것처럼 시장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우리 투자자님들한테 금리 인상으로 소문 내고 다니라고 해요. 자, 이제 시장에서 거의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뭐 한 번이니 두 번이니 세 번이 이런 얘기 나왔는데 금리 인상을 한다고 다들 알고 있는데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 동결한다? 그러면 이거는 금리 인하 효과예요. 네. 그러면 지금 미국 연준과 트럼프는 이걸 노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금리 인하 지금 쉽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다고 증시는 부양해야 될 것 같고 금리 인상도 아닌데 부양할 수 있는 카드는요. 막 금리 인상할 것처럼 막 분위기 잡아놓고 몰아놓고 그냥 동결로 간다? 그럼 이건 금리 인하 효과라는 거예요. 금리 인하 효과 당연하죠. 금리 인하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우리 투자자님들한테 금리 인상할 거라고 막 말하고 다니라고 그래요. 일부러 소문내고 다니라. 네. 이런 또 근데 깊은 또 뜻이 있으셨구나. 근데 네. 케빈 워시는요. 네. 트럼프가 박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파인가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금리 인하라고 거기다 박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근데 비둘기 중에 비둘기 병아리가 돼야 되는데 네. 왜 이렇게 매 이글 하나 그러니까 하나 이렇게 뺀가? 매파를 만들어 놓고 네. 이글스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금리 동결 간다. 예. 그러면. 그거는 되게 트럼프의 전략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네. 트럼프가 트럼프적이 할까요? 아니 세게 얘기해 놓고 나서 트럼프적이죠. always 타코. chicken out. 네. 타코. 그거죠.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그런 느낌. 그래서 막 투자자들한테 올해 금리 인상할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 시장 얘기였어요. 이거는. 근데 우리는 금리 인상하죠. 7월에. 네. 거의 기정사실돼 있죠. 네. 그러니까 역시 금리 인상은 우리 같은 주식 투자자들, 주식쟁이들한테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 솔직히 좋죠.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예요.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네. 그래서 그런지 약간 좀 휘둘리는 건 있지만 그래도 미국하고 우리가 금리 역전이 지금 너무 크잖아요. 그럼요. 좀 약간 좁혀질 필요는 분명히 있고 그럼요. 그래야 환율도 방어가 되는 거고. 그럼요. 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K 증시에만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 미국은 올해 동결로 간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좀 첨언을 조금 더 해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저도 뭐 지금 우리 박윤 대표님하고 네. 생각은 솔직하게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데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물가하고 고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물가가 좀 그렇게 뭐 나쁘지만 않다면 네. 뭐 지금 트럼프 원하는 대로 좀 인하를 하고 싶겠지만 네네네. 지금 어쨌든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상황이라든가 그렇죠. 요즘 뭐 또 칩 인플레이션 얘기까지 이런 사항들을 고려할 때 아마 하반기에 금리를 내리기는 쉽지는 않은 네, 이런 환경인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올리기는 싫을 거고 그럼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뭐 내리지 못하고 올리기는 싫다면 동결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물론 이제 뭐 최근에 고용 발표가 됐는데 꽤 안 좋게 나와서 네네. 이러면 인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이런 분위기지만 뭐 인하할 고용상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일단 시장에서 혹시 이러다 인상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를 좀 잠재우는 정도 네. 증시에는 뭐 나쁠 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이제 양 대표님이 사실은 이 질문을 조금 준비해봐라라는 어떤 첫 번째 질문 있었잖아요. 외국인들 이렇게 매도 나가는데 도대체 네. 그 자금 어디 간 거고 네. 도대체 계속 리밸런스 끝난 것 같은데 또 계속 매도 나오고 솔직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여기서 저 조금만 첨언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올해 다우 지수가 올해만 얼마 올랐는지 알아요? 올해만 최고 지금 딱 연초부터 해가지고 10%밖에 안 오른 거 알아요? 다우가? 그 맞아요. 예. 자 그리고 나스닥은 얼마 올랐는지 제가 볼게요. 올해 연봉 보고 제가 얘기합니다. 네. 최고점 지금 16% 오른 거예요. 작년 대비. 음. 근데 우리 한국 증시는요. 지수가 얼마 올랐게요? 지금 최고점이 122%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국인들이라면 이미 비중이요. 아니 똑같이 거의 뭐
우리가 좀 더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K 증시가 너무 밸런싱이 너무 이게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렇죠. 너무 이거 너무 늘어져 버렸잖아요. 네. 커버렸잖아요. 그럼 네. 당연히 리밸런싱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그 돈들 다우나 나스닥 이렇게 안 올랐는데,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다. 근데 아까 홀조 박사님 얘기했어요. 그런다고 그 외국인들이 나가는데 지수는 왜 이렇게 올랐어? 외국인들이 매도하면 우리 망가져야 되고 이미 거의 뭐 사망 아니야? 이런데 왜 이렇게 증시 올라왔냐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헤지펀드나 뭐 어떤 운용사들이요 돈이요 보다 누가 돈이 제일 많냐? 개인 투자자가 제일 돈이 많아요. 전 세계 돈들 진짜로요. 이거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돈이 제일 많은 건 개인이에요. 개인 투자자의 수급에 의존해서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거에 대한 불안감은 없으세요? 전혀 없어요. 그래요? 네, 전혀 근데 없어요. 이 부분은 후유증이 있긴 하죠. 왜냐하면 저는 우리가 원래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이제 외국인 기관이 쏘고 그러면 이제 개인들은 반대쪽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팔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현금화된 돈들이 주식시장을 떠나진 않고 네. 또 뭐 안 오른 거 없나 하고 돌면서 순환매도 만들고 네. 또는 또 많이 올랐던 거 밀리면 사야지 하면서 대기 매수도 깔아주고 이러다 보면 시장이 보통 많이 올랐던 주도주도 제한적으로 조정받고 더 튀고 네. 안 올랐던 종목들도 좀 순환매도 오고 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장이 사실은 좀 선순환 좀 맞아요. 좋은 과정이 나오는데 네. 최근에 이제 5, 6월 달의 흐름을 보면은 이거는 거의 외국인이 때리는 걸 개인들이 받아서 지금 시장이 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물량이 그러니까 외국인이 때리는 물량을 개인이 이제 받아버린 거니까 개인들 돈이 흘러갈 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삼전 닉스 쪽으로 돈이 막 몰리다 보니까 네. 그쪽에 이제 개인들이 이제 물려버리니까 네. 이게 이제 시장이 탁 빠져버리는 순간 그 자금은 묶여버리고 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돌 돈이 없죠. 여기서 한 번 더 빠져버리면 딴 걸 팔아서 이걸 물타야 되니까 네. 오히려 다른 쪽이 더 꺼져버리는. 그래서 최근에 확실하게 5, 6월 달엔 보면 삼전 닉스와 7개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코스피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 그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업종 대표주들 다 빠졌거든요. 이런 약간 시장에 뭔가 휴증을 줄 수가 있는데 앞으로도 좀 그 흐름들이 나올까 봐 저는 문제는 비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빚을 지지 않고 그 자금만 가지고 매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가 빠지든 감수를 할 수 있는 건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딱 2주 전에 300만 원 찍었습니다. 근데 지난 목요일 날 200만 원 깰 뻔했었거든요. 그러면 비투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반대 매매를 채워놓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반대 매매 물량 저는 상당 부분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그냥 달려들었던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던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특히나 이 주식시장에 경험이 없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계좌가 깡통난 계좌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그 하락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외국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7월 1일, 7월 2일, 7월 3일, 3일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조 원을 팔았습니다. 9조 4천억 원을. 그 깡통. 그래서 이 참교육,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참교육인데 B2 개인 투자자들에게 2주 동안 진짜 시장에 참교육을 시켜준 게 외국인 투자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암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좀 의견이 다른 게 저는 개인 투자자들 수급에 의존해서 올라가는 시장은 솔직히 불안해요.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박 대표님께서는 뭐 괜찮다라고 하시니까 그건 뭐 다름을 인정합니다. 네. 성향이니까. 저는 불안해요. 저는요. 오. 이제 이 개인들이요. 이제 머리 색깔을 바꿔서 노란 머리 개인들까지 이제 들어올 생각을 하니까 솔직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굉장히 궁금해요. 굉장히 그러면서 뭔가 관전 포인트, 재미 요소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 정말 이제는 엄청나거든요. 들어올 겁니다. 근데 아니 분위기가 네네. 조금 뭔가 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 어떻게요? 게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 누구한테? 고모님이 10년 만인 것 같아요. 주식 뭐 사야 되냐고. 삼성전자 지금 사면 되냐고. 지금 사면 되냐고? 그래가지고 이분 원래 주식 하시던 분이 아니었는데. 휴먼 인덱스입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이게 근데 객장 애엄마 효과잖아요.
그렇죠. 백장의 애엄마가 나타나겠으면. 그리고 또 네. 학교 선배님이 또 전화 와서 아 그래요. 요즘 뭐 어떻게 잘 지내냐 이러길래 네. 선배님이 10년 만에 웬일이시지? 아, 그랬더니만 또 삼성전자 얘기더라고. 그래가지고 고점입니다. 여러분 고점입니다. 이게 아니 경험적으로 좀 찝찝한 부분은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그만큼 요즘 주식시장이 뜨거우니까 네. 이제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 갖는구나까지는 좋긴 좋은데 네네네. 경험적으로 왜 예전에 왜 스님이 객장 나타나면은 주식시장 좀 조심하라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분위기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건 좀 찝찝해요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AI 산업에 이때 되면 진짜 팔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으로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팔아야 되는 매도의 기준? 네, 와 이건 있어요. 진짜 대박이죠. 핵심인데 뭐예요? 이 AI가 이제는 마무리가 되는 시점은 거의 저는 피지컬 AI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피지컬 AI들이요 공장에서 일을 시작하는 시점은 네. 그 시점을 저는 한 파동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슬프다. 그 피지컬 AI가 공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수없이 많은 네.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불안한 직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막 이렇게 말씀 안 드릴게요. 네. 되게 그러니까 그때가 우리가 지금 전기차가 원래 없었다가 전기차가 세상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거의 또 한 파동 끝났잖아요. 근데 네. 지금 피지컬 AI가 진짜로 일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때까지는 사실 시간 좀 걸리겠죠. 네. 근데 그때까지 울퉁불퉁 할 거예요. 지금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울퉁불퉁. 울퉁불퉁은 있을지언정 거기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좋습니다. 외국인 6월 말 리밸런싱에 대한 주제 하나 딱 던져드렸는데 이게 뭐 생각들이 너무나 다양한 굉장히 저 또한 사전에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행을 하고 저 또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의 고견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첫 번째 챕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첫 번째 챕터 불편한 이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챕터 두 번째 더 화끈한 이슈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시기에는 재미있으시겠지만 이 주제를 가지고 준비하신 우리 두 전문가분들께서는 굉장히 난감하실 거예요. 제가 조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주제가 뭐냐면 주간 양봉 음봉입니다. 우리 증시 다음 주에 양봉이 생성이 될지 아니면 음봉이 생성이 될지 두 분이 판단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자, 자료를 먼저 한번 보시면 설명을 드리죠. 제가 왜 이 이슈를 가지고 왔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자료는 우리 코스피 지수의 주봉입니다. 주봉 지난 4월달 주봉에서 5월선을 돌파한 이후에 13주 만에 5월선 이하에서 이번 주봉이 끝났습니다. 음봉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측면, 기술적인 게 모든 거를 대변하지 않지만 분명히 기술적인 이탈은 시장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좋은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져 보겠는데요. 자, 13주 만에 음봉이 발생을 하면서 주봉상 5주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탈한 거는 이탈한 거고 그러면 다음 주 주봉은 양봉입니까? 음봉입니까? 이것도 제 전문 아닙니까? 네. 그러네요. 홀일까 짝일까? 제 전문인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아래 위 꼬리가 좀 긴 네. 양봉이 아닐까. 아래 윗꼬리가 긴 양봉. 자, 사실은 이제 금요일 장이 빠졌더라면 네. 무조건 양봉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금요일 장이 빠졌다면 월요일 날 시가가 떨어져 출발해도 그렇죠. 끌어올릴 거고 그렇죠. 약간 반등 나 출발해도 더 끌어올릴 거다.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양봉이야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근데 지금 금요일 장이 떠버린 바람에 이러면은 이게 살짝 주중에 좀 변동성이 좀 있을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결론적으로 양봉을 제시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약간 불안한 이번에 불안한 일정은 7일 날 네. 7일 날 스페이스X 나스닥 100 상장되는 일정이 있어서 네. 요거는 수급에는 약간 부정적인 일정이고요.
대신에 삼성전자가 7일 날 잠정 실적 발표를 하고 또 7월 10일 날 SK 하이닉스 ADR 상장 일정이 있다 보니까 네. 요건 또 시장이 또 플러스 요인인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수준에서는 이 두 가지 요소는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네네. 요인이다 보니까 네. 결과론적으로 약간 주 초반에 좀 변동성이 있겠지만 일단 시가 대비 종가는 좀 끌어올리는 주간 기준으로는 양봉으로 끝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일단 우리 김문석 대표님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최첨단 제미나이를 뛰어넘는 AI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요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요렇게 예상을 하신다 그러면 전략은 다 나온 겁니다. 위아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따라가면 물린다. 올라갈 때는 절대 사지 말고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비중을 조금 줄여서 현금화를 하고 하는 전략에 만약에 변동성이 아래로 생겨버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꼬리 달 거기 때문에 매수하면 된다. 오, 정확하죠. 녀석입니다. 재미나이네요. 그렇죠. 재미나이보다 훨씬 더. 전 뭘 막 이러고 그리고 있나 있습니다. 싶었더니만. 근데 아니 없어요. 지금 여기 조그만 스튜디오에서 별로 뭐 예. 미술 감각은 좀 그러네요. 아, 근데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문석 대표님의 전략은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마라. 내리면 흔들리면 마이너스에서 사면 되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우리 박윤진 대표님, 다음 주 양봉입니까? 음봉입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날 미국이 만약에 쉬지 않았다면 네네. 월요일 날 우리 시장이 붕 떴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 쉬는 바람에 네. 그냥 갈 길 갈 것 같거든요. 오늘 양봉 나왔으니까 네네. 살짝 월요일 날에 네. 음봉 느낌도 있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찌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다가 금요일 날에는요 싹 조금이라도 올라서 끝나지 않을까. 네. 아, 그러면은 비슷한 이야기시네요. 네, 그냥 박스권이에요. 다음 그러니까는. 주는요 제가 봤을 때 양봉 음봉이 의미가 있나 박스권이다. 지금 두 분 그럼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박스권이에요 여기서- 대표님? 그렇 잠깐만 어떻게 해요? 박스권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양봉이긴 하지만 네. 아래 위로 꼬리가 달린 거니까 네네네. 엄밀하게 따지면 박스권이죠. 박스권이죠. 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서는 여기서 한 차원 더 나가게 되면 지수가 박스권이라는 얘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박스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번에 올라오게 되면 플러스에서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너무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단기적인 투자자의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이번 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올 때는 팔아라라는 전략이 제시해 주신 전략과 예를 저는 들어서 맞다라고 그 다음 주에 더 올라갈 것 같으면 팔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만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번 주만 생각한다면 어쨌든 간에 아래 위로 꼬리가 달린 양봉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린 거니까 네네네.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빠져 출발한다면 사란 네.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죠. 뭐에서 약간 떠서 출발하더라도 결국 양봉이니까 네네네. 사도 된다는 얘기고 대신 네네. 세게 붙으면 네. 뭐 거기서 한번 팔아주는 건 나쁘지 않다 뭐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그렇죠. 되겠죠. 오케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양봉 양대 박스권이라고 치면은요. 이 박스에서는요.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분은 하시고 사고 팔고 안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굳이 사고 팔고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견뎌야 되는 박스권이다. 네, 충분히 견디자. 견뎌볼 만한 박스권이다. 왜냐하면 이번 돌아오는 주 말고 그 다음 주부터 뭔가 좀 스펙터클한 어떤 이벤트들이 많아요. 진짜. 이번 주만 놓고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만 놓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박스권이라는 전제 하에 그러면 다른 섹터로 순환매 장세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 그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주만 놓고 본다면 순환매는 안 삼성전자 돈다? 하이닉스 쪽으로 워낙 쏠림 현상이 지금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일정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네네. 시장의 관심이 온갖 거기 좀 쏠리지 않을까. 그렇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상장 예정이기 때문에 그 재료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재료가 나왔을 때 이걸 재료 소진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진 재료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이제 저희가 주가는 보면
이미 뭐 많이 떠 있는 상태라면 아 네. 이거 선반영했다 제로 노출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다행히도 삼전 하이닉스가 좀 다시 눌려 있는 상태라서 요 위치라면은 이거는 뭐 제로 노출되면서 조금 더 뭐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윤 대표님? 저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요. 사람도 그러죠. 어려울 때 어려움을 당해봤을 때 이 사람의 진가가 나오고 진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주식시장 폭락해 보니까 우리 주식 K 증시가 어떤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 민낯이 보이고 그 밑바닥이 보였다 바닥이 보였고 밑천이 드러났다. 그게 뭐냐면 이번 하락에 결국에는 오늘 올라온 게 삼전 닉스잖아요. 네. 밑천이 드러난 거예요. 이것도 또구나. 그러니까 어려워봤더니 막 지금 막 보이지 않았던 물을 막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흙탕물이 막 이렇게 막 휘저어지면서 분리가 되죠. 물은 물대로 분리되고 다 분리되고 밑천이 드러났는데 삼전 닉스더라. 결론적으로 이게 보여서 그런데 그래요. 삼전 닉스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뒤에서는 안 하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주에도 삼전과 닉스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기억들 하시죠? 예. 왜냐하면은 이런 참교육이 나올까봐 이번 주에 급락이 나올까봐 우려를 했던데 목요일까지 급락이 나오면서 다행히 반등은 금요일에 나오기는 했지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냥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추세라는 게 지속해서 저점이 올라가야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 저점을 이탈을 한 상황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박스권 횡보 장세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게 그게 정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게 저는 이 박스권에 진입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렸던 게 그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게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전히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두 분께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단기간에 고가를 돌파하고 재상승을 하면서 우리 증시를 10,000포인트로 보낼 수 있는 주도 섹터라고 여전히 그 흐름을 가지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언제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이번 주에 10,000포인트를 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최근에 박스권 나오는 거를 보고 저는 뭐라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웬만한 종목들은 박스권도 아니고 다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나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박스권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주고 싶고 제가 이제 지난주 말씀드렸던 부분이 6월 말 7월 달에 증시 수급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6월 말에는 외국인들 반기 리밸런싱이 있고 7월 달에 열리게 되면은 스페이스X 나스닥 100 편입 관련된 수급 고임도 있지만 또 국민연금이 또 리밸런싱 이제 유예 기간 끝나기 때문에 매물 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6월 말 7월 달에 장이 좀 안 좋을 건데 그럼 이때 뭐 살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노리면 좋겠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현금을 챙겨놓고 있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밀리면 잡고 밀리면 더 잡는다라는 마인드 한번 접근을 해봐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드린 건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대응을 했다면 이번 주가 행복해지겠죠. 올라갈 거니까. 근데 똑같은 맥락으로 지금도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박스권이 나올 걸로 저는 우선은 보고 있고요. 7월 달까지 장을 안 좋게 보기 때문에. 근데 요럴 때 어쨌든 간에 뭐 좀 시장 조정 나올 때는 그냥 다른 거 하는 바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좀 분할 매수 기회로 잡았다가 뭐 한 달에 한두 번 뭐 올라오면 한번 팔아주고 하다가 그래도 이 기간 조정 좀 나오고 나면 이제 언젠가는 한번 뚫겠죠. 그 뚫는 시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3분기 안에는 한번 뚫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3분기 아니라는 거는 이제 한 2, 3개월 정도는 박스권에 갇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예, 저 또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박윤 대표님 어떠세요? 그 박스권의 레인지가 예전 같지 않아서가 문제예요. 그렇죠. 박스권이 예전에 우리 삼성전자 한 당일 3% 5% 가면 상한가라고 그랬어요. 너무 겁나는 거 막 후두두 떨리고 막 두근두근하고 막 떨리고 이랬는데 지금은요 막 10% 올랐다가 10% 빠졌다가 이게 박스권의 이 레인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만 결국엔 또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나. 근데 그렇다면 다른 종목들이 예를 다른 섹터들은 그 정도로 올라가지도 못한다는 거죠. 네. 박스가 더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땐 또 강단을 내야 되겠다. 용기를 내고 강단을 딱 내서 이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또 담는 기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거잖아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마무리 져야 되는데 이번 주에 공략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다시 말해서 AI 섹터들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쉬었어요. 미국 시장도 쉬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의견하고 조금 다른 건데 뭐냐면 이번 주에 박스권에 갇힌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순환이 조금 돌면서 낙폭이 과대한 쪽에 낙폭 과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주간 방송이다 보니까 주간 기준으로 어떤 섹터에 대한 접근이 가장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유리할까라고 봤을 때 두 분의 의견은 AI. 근데 저는 AI 박스권에 갇히는 의견에 동의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전지 워낙에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잠시 쉬어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낙폭 과대주들에서 단기 한 주간의 수익률은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견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각각 다른 의견을 참고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비슷하다, 좀 더 논리에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을 따라서 매매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챕터 2였습니다. 챕터 3 시청자 투자 참교육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굉장히 힘든 구간에 힘든 경험을 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가지고 또 냉철하게 참교육을 해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청자 투자 참교육을 진행을 해 볼 건데요. 사연은 제가 들어온 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주식은 무서워서 매월 혹은 분기마다 안정적인 배당금을 준다는 고배당, 롯데 리츠, SK 등 리츠의 목돈을 털어놨습니다. 어차피 은행 예적금이나 CMA 이자보다는 낫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웬걸 배당금 들어오는 것보다 주가 원금이 깎이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배당률 7%면 뭐하나요? 원금이 20% 날아갔는데요. 배당락일 지날 때마다 뚝뚝 떨어지는 주가를 보면 차라리 마음 편하게 현금으로 쥐고 있을 걸 후회 막심입니다. 이 배당주들 배당을 받으면서 계속 들고 가도 되는 게 맞나요? 라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요거 어떤 분이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좀 뭐 아쉽긴 합니다만은 네. 우리가 이제 뭐 채권이든 또는 뭐 리츠든 또는 뭐 배당주든 네. 보통 이제 안전하다 생각하는데 네네네.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접근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다행스럽게도 어찌됐든 간에 지금 금리를 특히 리츠 같은 경우는 네. 금리가 올라가면 조금 그럼요. 치명적이거든요. 이 리츠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게 이제 네. 부동산을 쪼개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 100억에 대한 돈이 없으니까 나는 100억 중에 내가 투자한 뭐 1,000만 원어치의 지분만 좀 가지고 그만큼 할당량만 내가 가지고 있겠다. 지분을 갖고 있겠다라는 기준을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금리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예, 그 말씀을 해주신 그래서 거죠. 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어쨌든 다행히도 지금 금리 인상하는 분위기는 아니구나 네. 해서 지금 다행이다 보지만 한국은 인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환경을 놓고 봤을 때는 네. 연말까지 좀 답답할 것 같아서 저는 뭐 그냥 아예 안전한 예적금을 하시거나 내가 정말 안전한 걸 하고 싶으면 그게 아니라면 어차피 나 주식으로 본다면 뭐 좋은 주식을 발굴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죠. 리츠라는 건 이게 성장성을 담보한다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꾸준히 그냥 배당만 받아가지고 들고 있는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주가의 안정성이 있어서 끝까지 살아남는다라고 하게 되면야 어느 정도 그러면은 들고 있어 볼만한데 조금 불안전한 자산이 기초 자산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박 대표님 어떻게 좀 교육을 시켜드릴까요? 제가 이 투자자님의 성향을 보니까 이분은
어떤 지금 시세 차익도 노리신 것 같고 배당까지 두 가지를 다 노리신 투자자거든요. 그랬을 때 종목 선정이 잘못됐다. 혹시 지금 화면 잡아주실 수 있으십니까? 화면 잡아주시면 예, 화면 좀 좋겠는데요. 보여주시죠. 배당 수익률이 아까 7% 나왔다라고 하는데 네. 배당 수익률 7% 나 배당 연결이 안 수익률- 된다 그러니까는 네. 네. 배당 수익률 7%가 나올 수 있는 우리 시장에 너무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자,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금융지주 네. 7에서 8%, 우리금융지주 8에서 8.5%, 시가 배당률인가요? 아니면은 분기 배당 안정적인 이익.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네. 말씀드리는 거는 시가 대비 배당률인가요? 아니면은 저 뭐죠? 액면가 대비 배당률인가요? 시가 배당률이. 시가 배당률이 시가 배당률이에요? 네. 6, 7, 8%를 준다고요? 네. 오. 기업은행, NH투자증권 우선주, KB금융지주, SK텔레콤, 미래에셋증권, 기업은행 등이 있어요. 네. 그러면 저가 만약에 아니 나는 그냥 시세 차익을 노리지 않고 계속 따박따박 배당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뭐 가격이 오르든 말든 그러고 계속 묻어둔다. 10년이고 20년 묻어둔다. 그러면 괜찮은 거잖아요. 배당을 네네. 노리. 근데 이거를 매도할 생각을 하신 거죠. 매도해서 뭔가 시세 차익을 노릴 거다 그러면 금융주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관점도 있더라.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내가 이 주식을 바라볼 때 이 롯데 아까 전에 지주라 그랬죠. 예를 들어 리츠라 그랬잖아요. 이 리츠에서 두 가지를 다 노릴 건지 한 가지만 노릴 건지를 먼저 선정을 한 다음에 이런 옵션도 있더라.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분 사연에서 보게 되면 은행 예적금이나 CMA보다 이자보다는 낫다라는 거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안정적인 자산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안정적인 자산에 맞는 걸맞는 이 투자 수익률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이자, 투자 수익률도 높아야 되는데 이 자산도 더 올라가기 두 마리 토끼를 원하신 것 네, 같은데 원하신 거죠. 이거 한 마리 토끼는 잡은 것 같은데 네. 한 마리가 거꾸로 가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같이 가게 되면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가버리니까는 한 마리 배당은 잡았는데 이 시세 차익에서 차익은커녕 손실을 보게 된 이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서 우리가 참조적으로 어쨌든 간에 리츠는 안전자산은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가 이제 이걸 좀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채권 같은 경우도 네. 뭐 만기까지 들고 하면은 채권 이자 나오잖아요. 네, 네, 네. 만기 10년짜리 채권을 사가지고 지금 한 30% 날라가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채권 가격이 쭉 빠져버리면 네. 물론 이제 만기까지 가면은 이자는 받지만 네. 10년간 들고 갈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리츠도 그렇고 내가 진짜 완전 안전한 나는 이자가 필요하면 이자를 좀 덜 받더라도 예적금에 넣는 게 맞는 거고 내가 이제 시세가 차이까지 보고 들어갔다면 사실은 리츠가 이거 오를 수 있을까 또 채권 가격이 오를 수 있을까 이걸 보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안 보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참교육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현상은 지금 일단은 잘못 투자를 하셨다라는 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과감하게 빠져 나와야 될까요? 아니면 좀 더 가져가야 될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박윤 대표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롯데 리츠하고요. 좀 약간 차트를 좀 볼게요. 네, 제가 봤을 땐 여기서 매도하는 건 의미가 없구나. 왜냐면 너무 많이 빠져 있군요, 지금. 네네네. 현 상황에서. 네, 그래서 매도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너무 좋은 가격에 매도하자. 예를 들어 손절을 한다고 그래요. 네네. 손절을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좋은 가격에 손절. 예를 들어 마이너스 20% 손절하느니 마이너스 10% 됐을 때 손절하라.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뭔가 20%가 그럼 마이너스 10% 오를 수는 있습니까? 당연하죠. 제가 아, 보니까는 그래요? 반등은 나올 것 같아. 반등은 나와요. 근데 네. 다행히도 최근에 좀 급하게 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맞아요. 저 보니까 뭐 5월달 들어서 가지고 확 빠졌는데 제가 음. 볼 때 두 가지 캡신 같거든요. 네네. 갑자기 한국 금리 인상한다더라라는 그렇죠. 얘기 하나 하고 네. 두 번째는 5월달 이후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짜증나 하면서 일반 ETF든 아니면 뭐 다른 거 다 팔아가지고 네. 삼전닉스로 막 몰려갈 때다 보니까 네. 일반적으로 다른 종목들 수급이 같이 꺼져버리는 좀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네. 저는 이제 그 영향 두 개를 받아서 좀 과하게 빠진 부분이 있으니까 네. 좀 올라오긴 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뭐 그때 증량한 게 제일 좋긴 좋은데 근데 저라면 네. 저는 어떤 성격이냐면 지금 내가 마이너스 20%야. 네. 근데 내가 보니까 이거 영 답 없을 것 같아 하면 네. 저는 여기서 날려요. 왜냐하면 이걸 날려서 지금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네. 아니라 네. 딴 거 사면 되잖아. 네. 제가 봐서는 그냥 이거 팔아서 삼성전자 사는 게 빠를 것 같은 기분이 네. 들면 네. 얘가 올라올 때 기다려 삼성전자 살려면 삼성전자는 이 위치가 아니겠죠. 더 가 네. 있겠죠. 네. 그렇게 본다면 요것만 놓고 본다면 좀 음. 올라올 때 파는 게 맞고 음. 근데 조금
내가 어떤 종목에 확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저라면 바로 옮겨버립니다. 두 분 다 공통된 의견은 파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갈아타자. 근데 우리 김무석 대표님은 지금 날려버린다. 미련 없이 왜? 나도 얘도 빠졌지만 삼전 닉스도 빠졌기 때문에 그냥 지금 서로 빠진 상태니까는 똔똔이다. 지금 교체하는 그렇죠. 거지. 그리고 박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판다. 요 말씀을 네, 주신 데미지를 거죠. 좀 줄여놓고 네. 데미지를 좀 줄여놓고 옮겨야 네. 이게 정신적으로 맞아요. 약간 데미지가 덜하잖아요. 저는요. 저도 지금 팝니다. 왜냐하면 저도 박윤 대표님처럼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파는 거를 약간 선호를 하려다가도 아까 제가 질문을 했었던 게 뭐냐면 반등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 이게 제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에 대한 확신이 그러니까 종목이나 실적이 확실히 잡혀준다라고 하게 되면 반등에 대한 확신을 갖겠는데 이 리츠 이 상품에 대해서는 그냥 기술적인 리바운딩에 대한 기대만 있을 뿐이지 이거를 주가를 끌어올려 줄 만한 확실한 실적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판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면 돼요. 우리 3명의 전문가분들이 다 매도예요. 교체하시고 다른 걸로 뭔가 갈아타시라. 그런데 그 타이밍만 당장 지금 매도를 하실 건지 아니면 조금 반등을 노려가지고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손실을 보고 매도할 것인지 그 부분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지금 10,000포인트를 가냐마냐라고 하는 상황에 이런 사연들을 듣게 되면은 상당히 마음은 아프지만 근데 진짜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올해 연간 기준으로 10개 종목 중에 9개 종목이 마이너스래요. 연간 수익률이. 그러니까는 극도의 쏠림 현상. 제가 이 증권업계에서 지금 제가 26살에 제가 교보증권에 공채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 정도 있었는데 이 10년 경험 동안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넘어가시죠. 계산기 두들길 뻔했. 농담이고 이제 20년 넘게 있었는데 20년 동안 상승장을 보면서 제가 경험이 짧아서 그런지 소외를 당한다 그래도 이 정도의 소외 장세는 제가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우리 1호 전문가이신 우리 홀짝 박사님, 김문석 대표님 이런 소외 장세 이렇게까지 소외 장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쵸. 일반적으로 시장 뜨면은 뭐 좀 더 많이 가고 적게 가고 차이지 그렇죠. 다 같이 가는데 네. 최근처럼 시장은 올랐는데 왜 내 건 마이너스지 하는 경우는 진짜 없었는데 네. 그만큼 삼전닉스에 대한 쏠림이 네. 좀 심했던 것 같고 맞아요. 단 어쨌든 간에 너무 쏠림이 심했으니까 조금 완화되면서 앞으로 이제는 순환매도 좀 나오긴 할 것 같은데 네. 다만 삼전닉스를 대체할 만한 종목들이 많지가 않아서 저는 이 쏠림이 하반기까지도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10개 종목 중에 9개 종목이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는 거를 이게 팩트인 동시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고 나머지 종목 가지고만 주가지수를 합산을 해보면 4,500포인트 내외래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정말 역대급 소외감을 아마 투자자분들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심리치료, 멘탈치료 한마디만 해주시죠. 이런 투자자분들에게. 박 대표님, 우리 박 대표님이 저 좀 봐요. 멘탈 치료요. 예. 멘탈 치료는요. 주식쟁이들한테 멘탈 치료는 수익률밖에 없어요. 진짜로요. 수익을 내야 됩니다. 네. 전 내면 돼요. 네. 그게 멘탈 치료예요. 못 내잖아 지금. 그러니까 사연 보냈지. 아 이분에게만? 언니 못 아니, 내잖아요. 이분에게 우리 멘탈 그러니까 치료를 멘탈 치료를 이분이 지금 급하다고 20% 마이너스한 이번에도 마이너스 나도 7% 배당을 받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그 매끈 말이에요? 되죠. 장난해요? 말이 좀 되죠. 그게 멘탈 지금 그리고 나서 조롱이에요, 조롱.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데미지를 조금 줄인 다음에 종목 교체를 저는 권하고요. 그 다음에 네. 수익 내면 돼요. 아. 수익을 내면 그냥 자연 치료예요. 주식쟁이들한테는요. 그럼 어떤 수익 방송 나면- 봐야 됩니까? 뭐 참교육 오셔야죠. 그럼요. 참교육 오시고 이거 맞네. 참교육 오시고 좀 강하게 얘기해. 그럼 어떤 방송 딱 하나만 본다면 어떤 방송? 박윤진
박윤진의 방송이 또 있죠. 네. 이제 방송이 주식 참교육을 다시 한번 강하게 이야기라고 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혼자 빠져나갑니까? 아니지. 참, 우리가 진짜.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 있잖아요. 양 대표님 또 김 대표님 저 셋이서 뭔가 정말 상품이 나온다면 여러분들 이거는 뭐 대박인 거예요. 그죠? 지금은 없겠지만 대박이죠. 대박이에요. 이건.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상당히 좀 마음 아픈 사연인데 이런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보유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교체를 해야 되는지 역대급 소외 장세 속에서 솔직한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챕터 3 시청자 투자 참교육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엑기스 챕터 4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당신의 계좌를 바꿔줄 최고의 단 한 종목을 골라라입니다. 다음 주 주간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가장 큰 수익률을 안겨줄 종목 단 한 종목 온리원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우리 김문석 대표님 어떤 종목 준비하셨죠? 오늘 뭐 중간중간 얘기하는 내내 삼전닉스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일관성 있게 가시는 게 물론 좀 그게 아쉽긴 좋습니다. 합니다만은 네네. 이제 어쨌든 금요일날 삼성전자가 거의 8% 가까이 급등을 해버린 바람에 금요일 안 빠졌더라면 솔직히요. 저도 솔직히요. 만약에 금요일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그 자리에서 조금 비리비리하고 서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 유튜브죠. 그럼요. 앉아 있을 수도 있지. 다리 아프니까 비리비리하고 앉아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저 또한 SK 하이닉스나 아니면은 삼성전자 갖고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반등을 세게 줬어.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못 갖고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네. 그래도 삼성전자 쪽에서 한번 기회를 한번 엿보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월요일 날 삼성전자가 뭐 월화에서 안 쉬고 달리는 분위기면 그걸 네. 쫓아가면 안 되고요. 네네. 그럼 내 거 아닌가 보다 그렇죠. 생각하면 되고. 네. 근데 윗꼬리. 혹시나 좀 눌려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네. 그러면 좀 잡아놓으면 어쨌든 이번에 이제 일정 자체가 7일 날 잠정 실적 발표하는 일정도 있고 또 10일 날 SK 하이닉스 ADR 상장 일정도 있고 하니까 이런 일정들이 있는데 이게 뭐 조금 떠서 출발해서 확 무너질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세게 출발하지 않는다면 좀 잡아놓고 밀리면 주중에 한 번 더 잡아야지라는 마인드로 접근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안 밀리고 올라가 수익을 주든 네. 뭐 밀려서 약간 다시 단가를 좀 낮추는 작업을 네. 하게끔 해서 수익을 주든 어쨌든 이번에 바로 무너질 모양은 아니니까 네. 좀 이런 식으로 한번 전략을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김문석 대표님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은 지난주 저희 파일럿 첫 방송 했었을 때 삼성전자가 만약에 앞에 3자가 2자로 변하는 순간에 매수를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딱 이틀 기회 주고 나서 바로 3자로 다시 또 돌아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1호 전문과 다르다. 네. 여러분들께 참교육을 해줄 수 있는 이제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30만 원 기준으로 네. 시가총액으로 약 1,800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지금 내년 예상 순이익이 한 400조 정도가 되니까 한 4.5배? 4.5배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1,800조, 즉 30만 원은 삼성전자 내년 실적 대비 PER 4.5배짜리라서 네. 30만 원이 깨진다는 얘기는 4배 초반으로 예, 그렇죠. 그다음 더 빠진다면 네. 4배도 깨진다는 얘기니까 네네네. 우리가 지금 전 세계 메이저 주식 중에 PER 4배에서 움직이는 주식은 지금 삼성전자밖에 없거든요. 하니까 제가 이제 30만 원 밑에서 좀 하방 경직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네. 아무리 삼성전자 단기간 많이 올랐지만 이렇게 올랐는데도 내년 실적 대비 야 이게 지금 4배밖에 안 돼 이런 분위기다 보니 네. 밀리면 덜 올리는 이런 습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0만 원 줄 꺼놓고 어쨌든 어떤 시장의 악재로 30만 원이 깨지고 밑으로 좀 빠지려고 한다면 좀 분할 매수하다 보면 올라간다. 네. 지난주 얘기했던 얘기가 그 부분인데 네. 요걸 좀 염두하고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전략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 매매에 있어서 최강자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 박윤주 대표님 이번 주 한 주입니다. 한 주간
가장 큰 수익률을 안겨줄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도 저 하이닉스를 가지고 왔는데 삼전 네. 그리고 하이닉스. 오늘 예. 3전 닉스 다 왔네요.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상징적인 것도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지수가. 네. 그러면서 내가 백지화 상태에서 내가 지금 갑자기 런칭을 한 거예요 전문가로. 네. 런칭해가지고 와우 이렇게 한국경제TV 여기 와우넷에 들어왔어요. 네네. 그럼 내가 이 사람들한테 어떤 종목을 줄 건가를 기준 세웠어요. 백지 음. 상태에서. 음. 그랬더니 계좌를 우리가 제목이 뭐예요? 계좌를 복원해줄 아니 올려줄 우리 종목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한테 유기농 같은 종목을 줘야 되겠구나. 네. 우리 투자자님들한테 네. 그 종목은 SK 하이닉스다. 우리 삼성전도 너무 좋아요. 삼성전도 너무 좋은데 아직은 이익의 어떤 그 질적 측면에서는요. 하이닉스가 정말 ROE가 말도 안 되는 ROE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질적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당연히 못 따라가는 거고 아까 ADR 상장 말씀하셨는데 ADR 상장이 7월 12일인가? 10일입니다. 10일이죠. 네. 근데 ADR이 미국 시장에 나가서 SK가 이제 SK 하이닉스가 미국 증시에 진짜 데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데뷔하면 누구랑 비교될까요? 마이크론이랑 비교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이크론에 비해서 형님도 이런 형님이 없지요. 마이크론은 정말 제가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하면 마이크론 따위예요. 하이닉스의 이 이익 레벨과 지금 여기서 퍼포먼스는요. 마이크론 따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역급 상장이라고 보고 그리고 비교를 한다면 주가 너무 싸다 그랬죠. 마이크론에 비해서. 네. 말도 안 되는 그 마이크론 지금 주가 너무 비싸거든요. 그러면 하이닉스의 이익 밸류가 넘어서 이 주가 밸류도 올라갈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분 닉스 그리고 삼전 역시나 우리나라의 탑2 양대 산맥을 이번 주 승부주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자,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괴를 같이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 주만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주간 단위의 방송을 한다라고 했을 때 철저하게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건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의해 움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 기업의 가치, 실적에 따라간다.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장기적인 실적과 가치에 대한 측면으로 좋은 종목으로 지금 놓아뒀고 단기적인 수급에 있어서는 어떤 종목이 과연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시장 순환매가 돈다는 입장에서 낙폭 과대만큼 좋은 종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2차전지. 그중에 탄력이 가장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LNF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요, 그냥 기술적인 측면에서 순환이 돌 거라고 예상을 해서 선정을 한 것이지 LNF의 실적이 좋고 기업 가치가 좋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LNF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에 좀 능숙하신 분들은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못하시는 초보 투자자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오히려 우리 두 전문가님께서 최고의 전문가님들께서 합의 일치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취향에 맞는 종목은 다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날카롭고 날것의 방송을 지향할 수 있는 저희 세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방송 주식 투자 참교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